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기계어와 어셈블리어입니다. 제 지금 컴퓨터 시스템 강의 내용은 이 교재를 기반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한 7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강의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기계어와 어셈블리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컴퓨터 개론 서적에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를 배울 필요가 있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단연코 아니다. 컴퓨터 기본 개념을 알려면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를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의 기본 개념, 구조,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티셔츠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티셔츠에 적혀져 있는 글자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f you can read this, you really need to get laid.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이 문장을 읽을 수 있으면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 정도네요. 인터넷에서는 이런 글들을 외계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거는 포크레인이고요. 오른쪽 건 호미입니다. 호미. 둘 다 땅을 파는 도구인데 포크레인과 호미는 장단점이 있죠. 포크레인은 생산성이 높습니다. 생산성이 높죠. 장점은요? 호미는요? 세세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밀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이게 각각 장점이고요. 포크레인 단점은요? 배우기 힘들다입니다. 배우기 어렵다. 호미는 그 반대죠. 배우기 엄청 쉽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호미가 C++, 자바 등의 언어들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측에 있는 호미가 기계어입니다. 특별히 포크레인 같은 것들은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면허증이 있습니다.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만 포크레인을 작동시킬 수 있는데 호미는 그렇지 않죠. 네, 호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우측에 보시는 그림, 저도 인터넷에서 긁어온 그림인데 아마 미분 관련이고요. 미분 방정식 관련인 것 같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거는 덧셈을 계속 반복하는 종이네요. 위에 있는 게 고급 언어입니다. 굉장히 배우기 힘들죠. 하지만 엄청 큰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덧셈을 반복하는 건 기계어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를 굉장히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덧셈 현상이겠죠. 그래서 기계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미분 방정식만큼 어렵지 않고요. 근데 귀찮기는 합니다. 기계어는 이런 종류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계의 장점은 기계어의 작동 원리를 알면 컴퓨터의 내부 동작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미를 잘 가지고 파면 돌 모양도 이렇게 조각할 수 있겠죠. 흙을.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소론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많은 분들이 기계어를 배우시면서 또는 어셈블리어를 배우시면서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은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근데 지금의 개인용 컴퓨터 PC는 너무 복잡합니다. 어셈블리어 인스트럭션도 종류도 많고 기능도 굉장히 다양해서 실제 PC에서 사용 가능한 기계어를 배우는 것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을 이용해 볼까 합니다. 가상머신을 이용해서 쓸 텐데 페베이트 가상머신이라는 가상머신을 쓸 겁니다. 어떤 책의 저자가 만든 가상머신인데 그 가상머신을 우리 수업에서도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상머신이라는 게 이름은 머신이지만 그냥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입니다. 그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면 차차 실습 시간에 써보겠지만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소스 코드라는 부분이 어셈블리어로 코딩하는 겁니다. 코딩하는 코딩 창이고요. 하단에 있는 오브젝트 코드라는 게 기계어로 코딩하는 창입니다. 지금은 16진수로 코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있는 CPU라고 적힌 중간 부분이 CPU 내부의 레지스터들의 값들입니다. 하나하나 인스트럭션이 실행될 때마다 특정 레지스터들의 값들이 바뀔 수 있겠죠. 그 값이 바뀌는 걸 기계어한 인스트럭션들마다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리 덤프는 CPU의 컴퓨터의 RAM입니다. 0번지에는 무슨 값이, 1번지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니까 입력장치, 출력장치도 필요하겠죠. 인풋이라고 적힌 창이 키보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어떤 값을 써주면 입력이 되는 거고, 아웃풋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모니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배치 IO와 터미널 IO 방식이 있는데, 배치는 파일 I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터미널 IO는 키보드와 모니터를 통한 I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의 보조 수단으로 이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지금 이제까지 강의를 하면서도 설명을 안 드린 내용인데 나중에 그 수업 영상 밑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교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해당하는 요 위에 있는 URL에 있습니다. 본 영상 밑에 있고요. 제 유튜브 이 목록 밑에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PT 자료와 거의 똑같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 페이지를 자주 와 보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호미 이야기를 했었는데 호미가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요. 아마존에서 호미라고, 우리말 발음 그대로 호미라고 팔리고 있네요. 호미라고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6.8달러네요. 지금 현재 환율로는 한 8,500원 정도 나오네요. 뭐 장점이 쭉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꽤 아마존에서 팔린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사를 한번 보면 이런 농기구는 없었다. 아마존에서 대박난 한국의 호미, 이런 기사가 2019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 보면 큰 그 가드닝 하는 도구들은 많지만 세세한 것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는 8,000원 정도, 쿠팡에서도 파는군요. 6,3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미를 한번 찾아봤고요. 또 궁금해서 호미가 우리나라의 그 농기구 맞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중국의 농기구를 수입하면서 같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은 한국에만 있답니다. 중국에도 없고요, 일본에도 없고 한국에만 있는 고유의 농기구라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네요. 그럼 계속 수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에서 기계어 어셈블리어 챕터에서는 펩8 버추얼 머신을 배우게 될 텐데, 그 펩8 버추얼 머신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계어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이긴 하지만 버추얼리 구조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구조를 우리 첫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CPU는 어떻게 생겼고, 메모리는 용량이 얼마가 되며 IO는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난 컴퓨터 개론 시간에 들었는데 인스트럭션 엑시큐션 사이클, 명령어 실행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URL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펩8 가상머신을 만든 저자가 쓴 책자입니다. 저도 이 책을 한 10년 전에 수업 교재로도 썼었는데 굉장히 괜찮은 교재입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과에서 개론서적으로 적당한 난이도와 세부적인 사항들 설명,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제 나름대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펩8 가상머신 똑같습니다. 입력장치, 우측에 출력장치, CPU와 메모리, 버스로 연결되어 있는 가상적인 컴퓨터이고요. 그래서 구조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보시는 게 CPU 구조, 어큐뮬레이터, 인덱스, 레지스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보이는데 이 각각 하나하나가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패빗 가상머신은 한 6개 정도의 레지스터밖에 없는 7개 정확히는요. 심플한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지스터를 한번 보면 지금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네요. 이름 정도만 듣고 넘어가시면 될 듯합니다. 스테이터스 비트, 상태 비트 또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NGVC가 하나씩 있는데요. 순서대로 네거티브, 제로, 오버플로우, 그리고 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스트럭션이 수행되고 난 후에 결과가 음수인지, 결과값이 제로인지, 결과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지, 결과로 캐리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그에 따라서 1 또는 0으로 세팅되는 게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입니다. 큐뮬레이터는 우리말로는 누산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보통 줄여서 A라고 합니다. A 레지스터. 그래서 보통 더셈 등을 할 때, 일반적인 연산을 할 때 주로 쓰이는 레지스터입니다. 인덱스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인덱싱을 할 때 씁니다. 특히나 배열 또는 배열과 같은 자료구조 또는 스택과 같은 자료구조를 쓸 때 내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레지스터입니다. 우리 수업 중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이스 레지스터는 또 같이 쓰이는 레지스터고요. 우리 수업 중에는 쓰지 않습니다. PC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현재 몇 번째 인스트럭션을 수행 중인지, 정확히 말하면 다음에 실행할 인스트럭션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스택 포인터도 비슷한 용도로 쓰고요. 우리 수업 중에는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입니다. 메모리에 있는, 메인 메모리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CPU로 가져와서 담고 있는 레지스터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 레지스터입니다. 요 4개의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포함해서 4개의 레지스터 정도만 우리 수업 중에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메모리 덤프, 말씀드렸죠? CPU가 데이터를 가져올 그 메인 메모리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부터 0번지, 1번지, 2번지 순입니다. 다 16진수로 표현되고 있고, 본인이 작성하는 기결을 메모리로 로딩하면 로딩된 결과가 정확한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창으로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예, 총 패빗 가상머신은 64K 바이츠, 64K 바이츠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64 곱하기 2의 10승 바이츠죠. 64는 2의 6승인가요? 6승이죠. 2의 6승 곱하기 2의 10승이니까 2의 16승입니다. 예전에 운영체제 설명할 때 2의 16승이라는 말은 어드레스가 16가닥이란 말이죠. 어드레스가 총 16가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컴퓨터에서 어드레싱 할 수 있는 게 메모리 스페이스가 2의 16승, 즉 64K 바이츠 메인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오퍼랜드 주소 비트가 16비트라는 의미가 되죠. 향후에 실제 코딩을 하면서 접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인 메모리 있는 주소가 총 0000번지부터 다 16진수입니다. FFFF 번지까지 주소를 매길 수 있습니다. 16진수니까 각각이 4비트씩이니까 2바이트로 주소를 매기는 거죠. 2바이트입니다. 즉 주소 버스가 16가닥이다 라는 겁니다. 주소 버스가 16비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중앙에 하단에 있는 게 키보드, 모니터, 그리고 배치 모드와 터미널 모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뭘 배울지 막막하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패빗 가상머신에서 제공되는 30개, 36개 정도 되는 인스트럭션을 배울 텐데, 다 배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한 10여 개의 기계 명령어만 배울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명령어 한 10여 개를 추려서 배울 것이고, 그것이 진짜 이 코스의 전부인가? 정말입니다. 그리고 C나 자바의 복잡한 문법 없습니다. 그냥 종이 한 장만 보시면 되고요. 외우실 필요 없고 참조해 나가시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패빗 가상머신에서 기계어를 가지고
짧은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